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두산 로보틱스 아직도 못 샀다면 삼성이 선택한 마지막 로봇 대장주 이 주식 쓸어 담아야 떼돈 법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앞서 말씀드리는 게 제가 늘 인생 역전이라는 표현 2배, 3배 갑니다. 떼돈 법니다. 큰돈 법니다. 이런 멘트를 많이 치는데 너무 자극적인 멘트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리는 게 떼돈이라는 게 우리가 2배에서 3배만 먹어도 여러분들이 1천만 원만 투자한다 하더라도 2천에서 3천이 된다. 이거 이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떼돈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과연 네가 2~3배는 수익을 주느냐? 를 놓고 봤을 때, 자, 분명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상장되자마자 끝났다, 이거 더 무너진다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두산 로보틱스 어떻습니까? 분명히 1개월 전이죠. 빠질 때도 저는 분명히 최소 10만 원은 갑니다라고 하면서 이거 무조건 사야 돼요. 사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가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지난달 3만원대를 찍고 지금 벌써 몇 배? 3배 이상이 올라줬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이 로봇주의 대장주라고 하면 기존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기존에 분명히 자, 1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때 얼마였습니까? 19,000원대, 20,000원대 아래 놀던 종목이 24만원까지 12배 이상 상승하는 거. 우리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급등하고 있는 종목 오늘장 JLK라는 종목이 또 급등하고 있어요. 급등하고 있는데 이 JLK 같은 경우도 아까 보면은 작년이었죠. 작년에 3,100원까지 갔던 종목이 39,000원까지 13배가 올라가는 거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2배, 많게는 10배 이상 수익을 본다고 하면은 저는 못해도 제 관점에선 충분히 떼돈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얼마 투자하냐에 따라서 내 나름대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2~3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에 또 급등하고 있는 종목도 뭡니까? 자, 여러분들 요즘에 시노팩스도 많이 급등하고 있죠. 기간의 차이지만 분명히 작년에 소개시켜 드렸고 지금 몇 배, 사실 아쉽게도 2배까지 못 가게 진짜 70%에서 80% 가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고, 또 오늘장에 급등하는 이 메가이CX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분명히 5일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우리가 몇 %까지 올라가고 있다? 80%까지 올라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데 있어서 기간에 대한 장담까지는 하지 못해요. 늘 말하지만 내가 기간에 대한 장담을 할 수 있다? 이 유튜브 안 하고 있습니다. 늘 말하는 게 제가 친인척 가족들 뭐 한다 했어요. 다 그냥 신체 포기각서 써가지고 자금 끌어 모아서 내가 투자하고 있지 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어요. 저 역시도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금의 한계가 있고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봐도 나쁘지 않겠다.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건 모르지만 수익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소개를 시켜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뭘 한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은 무엇인지, 지금 시장 분위기에 우리가 매수해봐야 되는 건 또 어떤 종목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득이 되면 득이 됐지 나쁘지는 않을 거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시장 우리가 로봇을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로봇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하고 있습니까? 최근에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다? 9만원도 뚫은 두산 로보틱스. 자, 로봇주가 거침없이 달린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이게 10만원도 돌파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제가 최소 목표를 10만원으로 잡은 거지, 정말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더 잘 가면은 20에서 30만원도 얼마든지 갈 수 있지 않을까를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이면은 당연하게 뭐가 움직여요? 로봇주가 함께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지금 우리가 로봇주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 10만 원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제 끝이지 않을까요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이 두산 로보틱스가 10만 원을 뚫고 더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뭐 한다. 이제 두산 이번 달이면 두산 로보틱스에 뭐가 돼요? 의무 보유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보호 예수 물량,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팔지 않을 거예요 라고 했던 보호 예수 물량이 언제든 뭐가 된다? 매도 물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으로 나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은 악재로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지금 팔아도 공모가 대비해서 2배, 3배라고 하면은 사실상의 시장가로 내다 팔아도 얘네들은 손해보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물량이 나온다는 게 악재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얘네들도 이거를 무조건 시장가로 파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도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매도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려 놓고 여기서 시장가 매도가 아니라 개인들이 추격을 붙게 만든 다음에 걸어놓은 물량을 매도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최고점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보호예수 물량 해제를 앞두고 뭐 할 확률이 높냐? 의도적인 상승이 나와줄 확률이 높아요. 이 의도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가장 베스트 뭐냐고 하면은 상한가죠. 상한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이제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 5위평대를 계속 타고 가면서 무너뜨리지 않는다고 하면은 여기서 상한가를 한번 만들어주면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넘길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상한가를 간다고 하면 최소 못해도 10만원 뚫을 거고요. 그럼 여기서 잘하면 20에서 30까지도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럼 강태공 전문가님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지금 두산 로보틱스 한 2, 30만 정도도 가능하다면서요. 그럼 저는 두산 로보틱스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거 10만원 간다 하고 나서도 몇 배가 올랐어요? 3배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3배가 오른 자리에서 얘가 제가 원하는 대로 가주면 베스트죠. 근데 만약에 이게 가주지 못한다고 하면은 원래 자리까지 무너졌을 때는 그냥 마이너스 50%를 뭐 해야 된다? 때려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자리에서 굳이 내가 마이너스 50%를 먹을 리스크가 있는 이 두산 로보틱스를 사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차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로봇주들이 따라 움직일 거예요. 그럼 저는 애초에 이 두산 로보틱스에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늘 뭘 얘기하자. 움직이지 않은 로봇주, 움직이지 않은 종목을 사서 이렇게 움직일 때 뭐 한다? 우리는 수익을 보고 나오자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보다 안정적인 매매라는 거예요. 안정적. 여러분들 최근에 은행에서 그 사태 아시죠? ETF 사태 아시죠? 홍콩에다 투자해놨다가 이거 보면은 무리하게 다 뭐 했어요? 나는 안정적인 투자라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요 공격적인 투자 성향으로 다 체크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안정이랑 거리가 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안정적인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나쁘다가 아니라 못 간다가 아니라 우리가 만에 하나는 생각을 해봤을 때 어차피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였을 때 함께 올라갈 만한 로봇 관련주를 찾아보자라는 거고, 자, 그런 관련주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봐야 되느냐? 자, 최근에 로봇도 제가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드렸어요. 부품이 되었던지 뭐가 되었던지 굉장히 많이 소개시켜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과연 제가 그동안 소개를 안 시켜드린 게 무엇이 있을까를 좀 곰곰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뭐다? 5명 중에 1명은 뭐 한다? 노인이란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뭐 하냐면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올라간다? 이 실버테크. 그러니까 이 노인들, 나이 든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에게 뭐 한다? 돈이 간다는 거죠. 옛날에는요. 초등학생들 코 묻은 돈을 뜯는 게 돈 버는 방식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뭐예요? 연세 드신 분들에게 돈을 뜯어내는 그러니까 뭐 돈을 뜯어낸다니까 좀 양아치 같긴 하지만 뭐 사실입니다. 연세 든 분에게 어떻게든 돈을 쓰게 만드는 게 이제는 우리가 보는 미래 먹거리 사업이란 거겠죠. 왜? 나이 먹은 사람이
내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초등학생, 중학생, 성인이 좋아할 만한 걸 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의 시장 성장은 고령화 시대가 이 더 성장함에 따라서 이 고령화된 인구들에게 어떻게 돈을 받아내느냐. 그게 앞으로 이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 중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요? 그래서 내년 당장 트렌드가 뭐라고 합니까? 돌봄 경제가 뜬다라고 하죠. 이제는 이 어르신들, 노인들을 돌보는 것도 경쟁이란 거예요. 돈을 받아낼 수 있으니까. 기업이 이제는 우리가 신발을 판다 이런 것보다도 어떤 이 성인이 좋아하는 용품을 파는 것보다 어르신들을 챙겨드린다는 거는 사실 제일 좋아요. 우리가 부가적인 걸 들 게 없거든요. 원자재비 이런 게 들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돌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돌봄에 따른 이 뭐가 된다? 스타트업이 불꽃 경쟁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뭐로 접한다? 로봇도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로봇이라는 거는 당연하게 나오는 게 인간의 뭐가 돼요? 편의성을 위해서요. 편의성. 로봇이 지금 어떤 물건을 생산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인간이 보다 힘을 안 들이고 더 편하게 하기 위해 나오는 거지, 로봇에게 이걸 무조건 맡기고 로봇을 위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편의성이라는 거는 어디에도 해당이 돼요. 우리 어른들, 고령화 사회도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이제는 초고령화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고 있다? 시장 자체는 로봇으로 이동을 한다. 로봇 자체도 초고령화로 변화된다. 그럼 역시나 이 초고령화로 변화가 된다는 건 뭐겠어요? 말 그대로 돌봄이란 거죠. 아까 얘기했던 케어, 돌봄.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뭐한다? 부담을 줄여주는 돌봄용 로봇이 등장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본에서는 뭐라고 해요? 일본에서는 뭐 하겠다? 자식 대신에 로봇이 빨래도 개고 약도 챙겨주고 이런 일본 로봇 전시회가 열렸는데, 이 일본 로봇 전시회에서 보여준 미래는 뭐다? 이 로봇 산업이 이제는 공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돌봄 케어, 사람을 돌보는, 대신 케어해주는 부분에서 더 이 미래 성장성이 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뭐한다? 최근 보면 이 로봇이란 게 사실 AI가 없는 상태에서 이 반복 합습 이런 거는 굉장히 사실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서빙 로봇 보세요. 서빙 로봇은 그냥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이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서빙 로봇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돌봄 로봇 같은 경우도 뭐예요? 챗 GPT를 탑재하면서 스스로가 보다 먼다 생성형 AI, 하나의 진짜로 인공지능, 우리 얘기했잖아요. 늘 얘기하는 아이언맨 자비스 같은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이 돌봄 로봇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무시할 수 없다. 지금까지 돌봄 로봇을 얘기한 사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무시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 뭐예요? 정부도 지금 뭐한다?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이게 뭐냐면 고령화 대안이라고 하죠. 고령화 대안. 이게 뭐가 되냐고 하면요. 고령화 대안 돌봄 로봇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나중에 정부 정책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 정부 정책으로 바뀐다라는 거는 이제 총선이라든지 뭐가 돼요? 대선에서도 정책 수혜주로 뭐가 나온다? 돌봄 로봇이 엮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출산 대안, 그 다음에 이 결혼이 너무 이 결혼율이 너무 적으니까 이 청년들 결혼을 위한 이런 것들 대안, 이런 것들이 정부 정책으로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뭐예요? 이 고령화도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총선이나 대선이나 정부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에요. 계속해서 인구는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구가 늘어난 게 아니라 고령화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나이 먹는 사람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한 대안으로서 책임을 진다 하면은 이 돌봄 로봇이 나중에는 뭐가 된다? 정부 정책, 총선, 대선 수혜주가 또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정부가 본격 뛰어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부 정책으로도 엮이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 고령화 이거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인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인구가 얼마? 지금 950만이라고요. 그 실버케어 로봇이 돈본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자만 약 950만 명이거든요. 그 전 세계로 하면요, 이 고령화 인구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되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2025년도에는 20%가 넘어서고 이 속도는 뭐가 돼요? 점점 가속화가 될 겁니다. 가속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로봇이 상용화 됐을 때는
로봇이란 인원이 젊은 인구에게, 젊은 사람에게 맞춰지기보다는 노인에게 맞춰질 확률이 더 크다라는 거겠죠. 그만큼 고령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장의 규모 자체도 봤을 때 얼마요?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은, 자, 얼마라고 합니까? 로봇 케어는요, 돌봄 로봇이 전체 노인 가구 중에 10%, 그러니까 이게 아까 우리나라만 590만이라 했죠? 950만이라 했나요? 몇 만이라 했지? 헷갈리는데. 볼게요. 950만. 자, 950만이라 했죠? 그 950만 중에 10%만 이 돌봄 로봇을 보급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만 봤을 때 시장 규모가 7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규모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100%라고 하면 최소가 몇 조? 70조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인 거지, 앞으로 노인이 더 늘어난다 가정하면은 100조, 200조 더 가파르게 성장하겠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1000조, 2000조가 넘는 더 큰 시장 규모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돌봄 로봇 케어를, 이 돌봄 로봇이 집중적으로 만들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요, 당장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 로봇, 그러니까 이 노인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로봇 판매를 본격화할 계획인데 5년 뒤 매출이 벌써 몇 배가 넘어가요? 5배. 사실 말이 5배지 69억에서 500억 이상은 넘는다고 하면요, 8배에서 10배가 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7조 규모에서 살짝 그냥 1% 정도만 차지하는 비중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이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거 무시 못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고령화 시대에 뭐예요? 돌봄 로봇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AI 돌봄 서비스 확대로서 삼성과 LG 대기업들 로봇 시장이 뛰어든다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돈이 되니까 삼성, LG가 뛰어든다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돌봄 로봇이란 시장의 바람을 가지고 오고 이 붐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 먼저 이게 투자한 게 삼성이에요. 제일 먼저 삼성이 애초에 로봇에 투자를 하면서 고령화 대안으로서 돌봄 로봇을 먼저 계획했고 출시 계획했고 먼저 생산을 이야기하고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삼성이 투자 이야기를 할 만큼 돌봄 로봇이 절대적으로 돈이 안 되는 시장은 아니다. 그러니까 돈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영우 DSP라는 종목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우 DSP가 뭐한다? 삼성전자가 CES에서 첫 로봇 출시를 돌봄 의료용 로봇 이야기했을 때, 로봇 개발 이야기했을 때 이 개발이 부각이 되면서 상승세를 탔던 게 영우 DSP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뭐한다? 이 영우 DSP는 원래 서빙 로봇 상용화로서 로봇 관련되는 반사이익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자, 지난 14일 인공지능 서빙 로봇 나오는데 영우 DSP는 서빙 로봇 서빙고 외 의료용 돌봄 로봇으로서 돌봄 로봇은 체온, 혈압, 호흡, 산소 포화도 등을 비접촉 방식으로 측정해 개개인 맞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런 돌봄 로봇 서비스를 개발 및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하방 추세 돌파하고 또 무너지고 있는데 크게 75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바닥 잡고 원래 자리로만 올라가줘도 2,000원, 지금 자리 3배. 만약에 이게 진짜로 로봇발 모멘텀으로 더 크게 가져서 신고가가 아닌 전에 있던 고점까지만 뚫어주러 가도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영우 DSP 한번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에서 종목 소개들을 소개시켜드리는 데 있어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까 앞에 얘기했던 종목 다 10배 이상 올라가는데 최소 1년이 걸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2배, 3배, 10배 수익을 보려고 하는데 한 달 만에 수익 볼 거예요. 그건 진짜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는 이런 시간 투자 못하겠어요, 나는 빠른 매매 원해요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해달라? 그런 분들은 이제 보면은 영상 하단에 제가 뭐 있다 했습니까? 100% 무료로 이렇게 링크를 남겨놓고 있다 했어요. 실시간 단타 참여 링크.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100% 무료고요. 들어오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뭐 한다? 보면은 TS 트릴리온 605원 이하 매수, 623원 이상 차익. 여기서 매수하자마자 빠르게 차익이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 주에만 지금 이렇게 화요일 수익 못 드렸고 월, 수, 목, 금
전부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100% 무료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 아시다시피 235개의 종목을 100% 무료로 수익 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뭐하라?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